우리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가 이제 옴으로써 지방 도시가 붕괴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저희들은 정책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인구 소멸에 관한 정책 포럼은 하루에도 뭐 한 수십 개씩 열릴 겁니다. 모든 기관 단체들이 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단순하게 논리적인 얘기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해답을 갖고 하는 정책이니까 일반 정책하고 조금 차이를 좀 두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되면은요, 첫째, 제일 우리가 심각한 안보까지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국민들이 없어요. 국민 숫자들이 없어요. 인구 감소되는 문화하고 지방도시 붕괴되는 거는 뭐 학교 폐교부터 모든 것이 공동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는 정책 포럼을 해서 오늘 발표한 게 일시에 정부가 정책안을 가져와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붕괴되죠. 그 대신 사람이 없어가는 건데 시간이 참 긴박합니다. 그래서 이 소도가 시간은 없습니다. 사람이 경제다. 해가지고 온 미디어에서도 여덟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학력 인구 절반 지켰다 맞았다. 그래서 인구 유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향후에 나온다면 정부 지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뭐 김민표 의원이 인구 절벽 해법을 헌법에 박을 정도라는 정도는 아주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예로 여기에 제일 우리가 심각하면 부산 인구가 7년 만에 20만 명이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런 대안으로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정도다. 인구가 신명한 집중 투자하겠다. 이런한테도 지금 지상에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은 자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지방이 주도하는 수립하는 인구 감소 대응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대응기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뿌렸지 실질적인 제대로 된 지역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구 소멸 대응기금이 어떤 데 지방에 쓰는지 알아요? 골프장 만드는데도 대응금을 갖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쓸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부 인구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취지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2차는 창조 산업지 인구 감소 지역의 위험 요소는 매력적인 정주권 조성 지원이 이런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대안이 필요한 절대적인 시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 포럼 다 해봤지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의미는 하나도 없죠, 이게요. 그래서 대안을 갖고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어떤 해법을 참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제동포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인구 소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2동포 여기민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의 정착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 많이 언론화도 시켰지만 정책 포럼을 해서 많이 준비를 했던 거죠. 우리 이제 연맹에 대해서 잠깐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먼저 투자 유치한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부산에서 우리가 2017년도에 세계부동산연맹 아테네를 유치해가지고 준비했던 거고요. 자, 사업의 방향을 해동과 다문화 간의 현황과 이제 개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동포 영입을 한다니까 주로들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오신다는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신 60대 이상 70대 그런 분들은
한국에 다시 역이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방자치들 가면은요, 대반이 역이민들 하신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오시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이 드시는 분들은 왜 안 오냐면요, 해외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모든 고생을 해서 정착을 해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고생을 해서 유형유소를 안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돌아올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그 통계는 17%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꽉 참고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젊은 분들이 돌아온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젊은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자, 194개국의 해외 국가가 분파가 됐고, 우리 인구는 750만, 다문화 가정 국내에는 240만, 해외 동포 경제력은 2,000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붙이면요, 신문에 나 있는 거 보시면은 해외에서 들어와 있는 해외 동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구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만이 들어와 있어요. 100만이. 그러니까 역이민하는 사람, 뭐 해외에서 막 끌고 온다, 뭔다 이 할 필요 없이 국내에 지금 대류하고 있는 분들만 100만이 넘을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글로벌 시티 건설이 유리한 답이다. 여기 보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 복합 벤처 도시, 국제 교육 도시, 유통과 물류의 도시, 생활 정착형 도시, 오랜 시간 보낸 그곳의 모습 그대로 삶을 영위하는 국제 도시라는 얘기예요. 독특한 관광의 도시, 세계의 먹과 맛이 있는 365일 관광 축제의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고, 거기에 관광 의료의 도시가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전원형을 들어갈 적에는 스마트팜 도시, 도시와 농촌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모형. 자, 도시 모형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그 안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형 모델은 각 나라 거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국적 산업단지, 제2동포 산업단지도 같이 겸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관광, 전담, 의료, 문화, 교육과 같이 더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해서요, 교육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지방 소멸 도시 해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목표는 뭐냐면 지방 도시를 만드는데 교육을 우선 순위에 뒀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방에 우리가 수도권 서울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것은 왜 있겠어요? 교육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지방 소멸 도시를 막지는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우선역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제2 우리의 섹션에서는 교육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교육이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현재 역이민자들, 다문화 가정이든지 이민자든지 한국의 정서를 교육할 수 있고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화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의 차이를 한국의 문화하고 해외의 문화를 교육을 안 시켰을 적에는 계속 경쟁의 소지가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와 또 우리 지방의 국제 도시 안에 국제 학교를 기본 평준화 학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평준화 학교도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학교가 아니고 43개국 다국적인 교육기관을 엮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리 국제 학교는 특수인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한 돈이 있는 분이래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돌아오는 도시가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 분산 정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국제 도시의 학부모들이 가족이 움직여주는 그런 분산 정책을 우리가 집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혁신도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가 일부는 성공했지만 일부는 실패작이 뭐냐면은 교육이 안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안 따라가니 가족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만들어 난 거예요. 이중살림 만들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큰 낭비죠. 정주권 정착을
하지를 못했다는 게 정주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 평준화 학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걸 참고 좀 하시고요. 네, 우리가 여기민자 정착 도시의 농촌형을 어떻게 접목시키냐는까지 두 가지 모델로 간다고 참고를 하시는데 기농기천 지금 국내에서 실패 봤습니다.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자 그거의 새로운 모델을 저희들이 제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다져지는 계획을 이민 다문화가지고 관료의 상가 일의 지도. 자, 이건 뭐냐면은 일찍에는 말하자면 우리가 상권, 살면 해외에서 살았던 그대로 모습을 상권을 가지고 2층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 기본 모델을 여기 갖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대륙 도시 문화도시, 세계 6대륙 문화도시를 담는다. 자, 미국 거리, 유럽 거리, 살던 모습 그대로 생활의 정착 국제도시. 자, 여러 형태로 우리가 도시를 담는다냐.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까 학적인 지도 같이 다 담는다 보시면 돼요. 자, 세계 속에서 도시 속에서 세계를 간다. 찾아오는 도시 그리고 정착하는 도시. 자, 우리가 이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영입하는 관광지는 인구수는 충분히 우리가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주의 한옥마을 한 해 관광객이 얼마 오는지 아닙니까? 그 10만 평당 5만 평, 한 6만 평 됩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한 해 1,100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우리 도시는 2천만 이상인데 사실은 한 3천만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그런 게 또 갖고 있고 스마트 도시, 뭐 이건 스마트 도시는 이제 기본이죠. 이거는 깔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담았다. 거대 시장에 몰린다. 지금 해외에서 생활했던 모습 그대로 가서 사업도 그대로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얘기했던 교육 문제 43개 언어가 우리가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에서는 의료를 담았다는 거. 그거 기본이겠죠. 이런 거는 어디고 다 담을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시니어 재능기구라는 걸 이걸 이제 참고를 좀 하십시오. 해외에서 생활했던 모습, 생활했던 경험치 이거를 국내에 와서 재능기부 형태적으로 우리가 해외를 진출하든지 해외 유학을 가시는 분들한테 경험치를 해외에서 여기 하시는 분들의 경험치를 재능기부하시는 이 센터를 우리가 운영할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주로 유학을 가든지 이민을 가든지 그러면 호주에 계신 분들의 경험치를 여기서 재능기부 해가지고 여기서 다 경험치라든지 이걸 얻어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세계 마크마시 단계 미래의 도시 저희들이 준비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민간인만 개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민관이 같이 해놓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여기다가 돈 투자하고 싶어도 돈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거는요. 해외에서 거주하는 순위가 되기 때문에 또 민관이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민관이 같이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각 나라면 거리가 만들어지고요. 자, 문화, 음식, 예술, 축제 360 축제가 이루어지고 자, 미국 말 같으면은 미국 말이라든지 자, 세계적인 음식, 다문화 모든 것이 다 문화와 같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릴게요. 자, 이런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합천에 이미 합천구라고 사인식 2018년 사인식 해가지고 이 모델은 지금 한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안 빼놨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PT하는 정도만 이런 형태로 각 나라별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짜놨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원형입니다. 전원형. 도시형 같으면은 이제 층수가 아무래도 좀 고침화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옥마을도 들어가고 일본된 마을도 들어가고
각 나라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관광지 하게 되고 해외적으로는 우리 여기민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도시를 만들음으로써 지방의 인구 소멸 또 인구 이입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민자들 들어오면 결국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아닙니까? 수도권 서울에 집중하는 얘기예요. 그들을 분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대안이 없으면요 지방 동동화는 계속 더 심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준비가 인도네시아, 동남아, 이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니까. 자, 이런 도시가 SG 해동과 다문화 가정의 그런 기대 효과는 뭐냐? 의대 복지 선진국이 된 고국으로 돌아갈 활력을 넘치는 여가와 문화생활과 안정적인 생활 기후로 정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착이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한국에 돌아가고는 싶어요. 근데 어디 가서 살고 어떻게 살다가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한국에 가서 내가 뭘로 먹고 살 것이냐를 기반을 딱 얻지게 간단해요. 미국에서 내가 브로커 했으면 와서 브로커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식당 했으면 그대로 식당 하면 되고, 건축가 했으면 그대로 건축가 오픈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거는요. 정착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정착.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시키냐. 그 모습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해가지고 관광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 대이동 인구 절벽 해결하는, 그 다음에 해외 기업과 외국인 자금류, 해외 동포들 돈 갖고 들어오면 외화 유입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외화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수 경기, 일자리 창출, 국내 관광지 관광 수지 전자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농산 해외 수출 판로 개척. 그 다음 글로벌 인재,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다문화 사회 교육 문제 해결, 전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과 인재가 유입할 수 있다는. 자,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서 합천에 국제복합체 이런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합천에서 나갔던 고향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거 말고라도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요, 지금 지방에서 대기업 유치하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한 예를 드릴게요. 구미가 LG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구미에서 산업단지 100만 평을 무상 제공한다 그랬어요. 근데 LG에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노했어요. 왜 그러죠? 고급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요, 지금 뭐 대기업 유치하겠다는 거, 그 허물된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일순위 없어요. 일순위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갈 수가 없어요. 고등 인력, 모든 인력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100대 기업도 95%가 서울 수도에 집중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지방의 농공단지요, 좋은 애들도 갖고 농공단지 다 만들어놨죠. 거짓 실패예요. 그게 왜 실패인지 알아요? 일순위 없어요, 일순위. 서울에서 월급 많이 준다 해도 안 간다는 얘기. 왜 안 갑니까? 교육. 두 번째는 문화생활이에요. 교육 인프라든 뭐든지 불편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대요. 그 밑바탕을 깔아주고 해야지. 그걸 안 따지고 맨 대기업 유치하겠다. 그 다음에 뭐 청년이 돌아온 도시 만들겠다. 뭘로 돌아온 도시 만들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뭐냐, 전국에 이태원 같은 도시 여러 개 만들자고 했어요. 청년이 이태원 가보시면요, 오지 말래도 인산이네요. 왜냐면 그런 볼거리, 먹을거리, 죽일거리를 만들어줘야지. 그거 안 만들어도 누가 청년이 왜 거기가 있겠어요. 똑같이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지 누가 중소기업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죠? 또 교육 문제는 뭔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 부모님들, 지방의 부모님들, 우리 저 이사님도 그럴 거예요. 학교, 애들 되면 대학교 무조건 수도권 올라가, 서울 올라가는데 똑똑한 학교 나오더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 저 역시 마찬가지. 애들 다 서울을 보냈어요. 살기는 부산 좋습니다. 근데 교육은 서울이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서울대학교 분교요? 부산에 분교 만들어봐요. 우리나라 분교 이미지는 완전히 틀립니다. 지방대학교의 분교는 어떡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 봤는데 경희대학교구나. 사회학과 교수 김종영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서울대학교 전국에 10개 만들자. 근데 그 텔레비 보고요. 제가 전화했어요. 찾아가지고 교수님 5분에 우리 저 토론에 나오십시오. 그때 다른 토론은 이미 잡혀있더라고. 이 양반이 정확하게 봤다. 예. 자, 서울대학교 전국에 10개 만들잖아. 서울대학교.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국제학교가 있는 제주도예요. 강남 아파트가 같이 비싸고 인구가 가장 많이 드는 데가 제주도 교육도시예요. 바로 그게 목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또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제휴동포들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깔아있다는 얘기예요. 깔아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통 학교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도권 서울에서 국제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분산, 대이동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써야지만은 가능하다. 근데 학교만 덜렁 지으면 되겠어요? 거기에 같이 문화와 같이 주기교대가 같이 복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이태원 한번 나가보세요. 왜 젊은이들이 왜 모이나를. 네. 귀로 듣고 보는 것이 즐거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만들어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착도시를 만들어서 국내의 다문화에도 다문화 가정도 240만이에요. 240만을 무슨 방법으로 이동시키겠어요? 다문화 가정도 필리핀 거리, 태국 거리를 만들어서 그들의 생산과 모든 경제가 따를 수 있는 만들어준다면 모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천 송도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부산에 러시아타운 있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나의 도시 인프라에 깔아줬을 때에 자연적으로 그들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 못하냐? 공공임대를 지켜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퇴발이 그래요. 야, 이거 돈 없는 사람 많은데 돈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득 가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가 아니면 미래를 건설한다. 예. 자, 750만 대본 다문화, 이민자,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안정적인 생활 정착형 도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세계의 맛, 멋 넘치는. 왜냐하면 각 거리가 있지 않으면요. 그냥 거리마다 관광이 유치하게 있어요. 이게 축제 계속해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 지방자치대마다 행사 한번 해가지고 관광 1년에 한 번씩 해서 관광객 끌어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365일이에요. 365일. 이거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세계의 문화와 예술이 모이는 곳이다.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인구 소멸 부터 반응에 회복을 찾는 이런 도시가 우리가 이제 과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두 건 정도 끝났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내부적인 걸 좀 더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자 기본 요약만 한 책자를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가실 적에 준비해놨으니까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히 우리 현장에 뛰고 있는 우리 박사님
모시고 현실적인 그냥 뭐 타이틀만 박사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현장과 우리가 제대로 우리 박사를 받으신 분들이 참가해서 현실적인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연구원에서도 오신 분도 또 같이 전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토론을 만들었으니까 좀 한번 진지하게 들으시고 저희들이 이 과제를 모두 모아가지고 정부 내년에 총선 아니까요? 금년에 4월달에 총선 아닙니까? 거기도 한번 열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한 4군데 지역이 이미 저 공약이 지금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좀 보시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으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